자, 오늘 다룰 내용은 건민솔의 러츠 교정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오늘은 뭐 어떤 점프의 기술적인 문제나 엣지를 교정하는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츠 교정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놓고 팀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예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 오늘 할 얘기는요, 한 10%의 사실을 기반으로 90%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음. 일단 제가 지난번에 여기 김유재 건민솔 관련 짧은 이야기 영상에서도 뭐 건민솔이 러츠 교정을 하더라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번에 해내고야 말겠어라고 덤벼드는 교정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시험해 본 건지 그냥 시험 삼아 한 몇 번 시도해 본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거기서 들었던 얘기는 발목을 꺾는 동작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귀에 거슬렸거든요. 굉장히 귀에 거슬렸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건민솔은 저에게 그다지 큰 관심 대상은 아니에요. 현재. 그래서 원래라면 이 영상을 안 만들 거였는데 다만 이제 다른 거하고 엮어서 얘기를 하기가 좀 좋아요. 지금은. 자, 일단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얘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제목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예, 자, 제가 최근에 한국의 그 많은 코치들 중에서 이 두 코치 얘기를 많이 했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최근 제가 한 2017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만들곤 있어요. 영상을 공개하기 시작한 건 최근이지만 한 2017년부터 영상을 만들었는데 왜냐면 글로 타이핑하는 게 귀찮아서 글로 뭔가를 표현하기가 불편해서 그 이후로 제가 저의 어떤 주요 메인 소재 컨텐츠는 사실 주니어 그랑프리하고 주니어 월드 같은 거예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즉 주니어거든요. 시니어가 아니라. 근데 잘 보세요. 지난 시즌 박빛나 팀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박빛나 팀에서 누가 나왔어요? 지난 시즌. 네. 윤하선 나왔고 신지아 나왔고 김민채 나왔죠. 물론 이 중에서 윤하선, 김민채는 팀을 옮기긴 했어. 바로 아래에 있는 최영경 팀으로. 이 두 명은 주니어 그랑프리가 끝나자마자 일로 옮기긴 했는데 어쨌든 막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있었어요. 박민나 팀에서. 이게 지난 시즌이에요. 지난 시즌. 그럼 이번 시즌에는 최영경 팀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김유재, 건민솔이 나왔죠. 자, 김유재, 건민솔. 이러니 이 두 사람이 코치들을 언급을 자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이런 선수들 중에 한두 명이 뭐 신해숙 팀이나 지연정 팀이었다면 그쪽 팀도 언급을 자주 했을 텐데 자연스럽게 이 두 팀을 자주 언급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박빛나 팀에는 신지아 남아있고 이 둘은 떠났죠. 윤하선은 지금도 최영경 팀에 있고 김민채는 지금 뭐 어디로 옮겼지? 최영경 팀 갔다가 또 딴 데 옮겼죠.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쨌든 자, 여기는 일단 지웁시다. 예. 자, 이렇게 있고 이 두 선수는 이번 시즌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도 나갔고 주니어 월드 출전권까지 땄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국대라는 얘기예요. 현재 이 두 선수는 국대고 그 다음에 이 말고도 지금 현재 최영경 팀에서 국대가 윤서진하고 미서영 이렇게 총 4명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국 국대가 아마 8명인 걸로 아는데 지금 8명이 맞나?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거는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니라면 유튜브가 아니라 제 블로그에 답글 달아주세요. 자, 그럼 그 8명 중에 4명이 무려 최영경 팀 한 팀에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얘기할게요. 다른 경우 케이스를 들어서. 자, 요즘 피겨를 막 알게 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남자 싱글에서 서로 1, 2등 다투던 선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다 러시아 남싱이고. 한 명은 알렉세이 야구딘이고 한 명은 예브게니 플루셴코였죠. 이 두 선수가 모두 미신 코치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게 알렉세이 미신인가 이름이?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근데 그 두 팀에 있다가 결국 둘이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알렉세이 야구딘은 타라소바 코치 쪽으로 옮겨요, 팀을. 그리고 2002년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 시즌에 뭐 대회 연기 한번 하고 은퇴를 하죠. 그런데 플루셴코는 그 뒤에도 계속 미신 코치 밑에 있다가 2006년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그리고 지금도 그쪽 라인에 있어요, 계속. 그쪽하고 계속 뭔가 연결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럼 서로 1, 2등 하던 선수가 한 코치 밑에서 나왔는데 그냥 사이좋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잖아. 라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누군가는 뭔가 피해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게. 그것도 한 명은 1등 하는 선수고 한 명은 10등 하는 선수라면 얘기가 좀 다른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선수가 한 코치 밑에 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피겨 같은 경우는. 왜? 이건 단체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단체 스포츠라면 뭐 축구라면 월드컵 우승을 한번 해보려면 세계 최고로 잘하는 선수가 모두 한국적의 선수라서 한 팀에서 같이 뛰는 게 가능하잖아. 근데 피겨는 그게 힘들어. 내가 지금 방금 알렉세이 야구딘하고 플루셴코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김연아를 언급해볼까? 김연아 언급하면 좀 더 와닿겠죠. 자, 김연아하고 블라이언 호서가 한 3, 4년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김연아 측에서 약간 저자세였을 가능성이 커요. 피겨 안 하려고 하는 애한테 자꾸 피겨 코치 해달라고 하던 입장이었으니까. 어쨌든 브라이언 호서가 코치가 됐어. 근데 그 이후의 양상을 보면 반대로 주도권을 내가 보기에는 좀 김연아 측에서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속된 말로 지가 김연아 덕분에 한국 와서 광고 찍지. 김연아 코치가 아니면 누가 그 브라이언 호서를 코치 그 광고 모델로 써 한국에서. 그리고 자 코치를 안 할 거면 몰라도 이미 했어. 이미 시작했어. 자, 그 시점에서 김연아는 이미 세계 정상을 노리던 입장이었단 말이야. 맞자마자. 그런데 그 막 이제 새내기 코치가 그런 선수를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 하거든? 왜? 그 선수를 통해서 자기 코치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야 돼요. 코치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야 돼. 자, 그러면 김연아 측에서 특히 싫어하던 게 뭡니까? 일본 매스컴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최대한 김연아 측의 프로그램이 미리 사전 공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썼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럭저럭 넘기세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첫째, 브라이언 호서는 일본 선수를 코치하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어? 브라이언 호서는 일본 선수를 맡으면 안 돼. 일본 선수를 맡게 되면 어떻게 돼? 일본 매스컴이 오잖아. 명분을 가지고 취재한다고. 어? 일본 쪽에선 그럴 거 아니야. 아, 우리 선수 취재하러 가는데 김연아 측 너가 왜 막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선수 코치를 못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김연아하고 그 시대에 같이 월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다퉜던 선수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사나마오, 안도미키, 카롤리나 코스트너, 조애니 로셋 이런 선수들 브라이언 호서가 코치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브라이언 호스하고 김연아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 놔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한에는
이런 선수들이 브라이언 호수한테 못 오는 거야. 속된 말로. 그 김연아가 측에서 카롤리나 코스타 받아도 된다고 얘기했을까? 아사다마오 받아도 된다고 하겠어? 안 되거든? 그럼 반대로 뭐 이 부분은 조금 곁다리 얘기인데, 그럼 김연아하고 브라이언 호수는 왜 갈라섰느냐? 이제 서로가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김연아는 이미 목표 이뤘고 그랜드슬램 했고, 브라이언 호수는 자기 역량은 이미 입증했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만들었거든? 그럼 더 이상 이제 김연아 측의 그런 요구나 그런 조건들을 수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가. 왜? 더 이상은 김연아를 통해서 뭔가 해야 했던 역량의 입증이란 건 해냈거든. 그냥 일본 애들 받고 코치비를 많이 받는 게 더 나아, 차라리. 이제는. 그러니까 그 뒤에 일본 선수도 받는 거고, 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김연아하고 자연스럽게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서로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어,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졌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물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자,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겨계라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지금 최연경 팀에 국대가 4명이 몰려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한 코치 밑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좀 전까지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 예외상 바로 뚜베리제인 거예요.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뚜베리제 얘기. 자, 건민설의 로츠 교정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이거 다 빌드업을 위한 거니까 그냥 들어. 아니면 그냥 영상을 뒤로 가게 하든지. 자, 뚜베리제네 있다가 마음 상해서 삐져서 나간 선수들 있죠. 누가 있어요? 메데, 투루소바. 근데 어땠어요? 그 선수들. 결국 돌아왔죠. 왜 돌아왔을까요? 자, 자, 메데. 어. 메뎁의 경우는 뭐냐면요. 오서의 코칭과 스타일이 안 맞았어요. 자, 제가 뚜베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 시대의 룰과 심판 판정 성향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서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뽑는 거예요. 이 팀의 특징이. 자, 메뎁은 어떤 선수였습니까? 후반부 점프 몰빵 메타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8년간의 뚜베가 해왔던 메타의 큰 그거는 뭐냐면 체력을 아껴서 점수가 크게 되는 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메뎁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처링 자기토바, 메뎁과 자기토바의 메타, 그 시대의 메타는 트리플을 최대한 낮게 뛰어서 트리플에서 체력을 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후반에 뛰는 거예요. 그럼 전반부를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일정하고도 느린 박자의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라톤 뛰듯이. 100m 뛰듯이 100m 뛰고 쉬고 100m 뛰고 쉬고 해서 42.19km를 못 뛰거든요. 42.19를 뛰려면 거기에 맞는 주법을 써야 돼. 즉 후반부에 점프를 몰아서 뛰어야 하니까 전반부가 굉장히 심심한 구성이라고요. 그런데 오서한테 왔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스피드업을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메뎁은 원래 전반부에 느린 박자, 중간에서 느린 박자로 재미없는 구성이었어.
오서 측은 스피드업을 하려고 했지요.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아. 거기다가 오서 측에서 그때 오서 쪽에 있을 때 메뎁이 뛰던 악셀을 보면 이 뚜베리젠 애들이 뛰는 그 악셀이 있어요. 그 질 낮은 악셀. 근데 그거를 고치려고 든 흔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됐거든 생각보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메뎁은 돌아가는 거예요. 오서의 스타일이 만약에 메뎁이 뭐 한 뭐 10살 때부터 오서 밑에서 배운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와서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오서 측의 이 스피드업, 그러니까 연기의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하려고 했던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김연아를 지도하던 때의 어떤 습관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김연아 측에서 이 정도 됐으니까 이게 되겠지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메뎁한테 안 맞았어요. 결국 메뎁은 돌아갑니다. 자, 투르소바. 투르소바 한번 별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뭐 플루셴코 쪽에 있었는데 뭐 코드 뛰는 거 가지고도 뭐 팀에 약간 갈등이 있었죠. 플루셴코하고도. 어찌됐든 이게 뭐냐면 떠난 선수들도 돌아온다. 속된 말로 금은동을 다 차지할 선수들이 이 한 코치 밑에 다 있다. 이건 뭐겠어요? 예? 이게 뭐겠어? 이 이유가. 예. 이게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뚜베리제는 그 선수들 지가 다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지. 투르소바를 봐. 대놓고 불평불만하잖아 뚜베한테. 근데 그러면서도 왜 뚜베네 팀에 있었을까? 올림픽 때까지. 뚜베네보다 나은 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말로 뚜베리제가 브라이언 호스한테 가려고 했으면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받아줬을걸? 왜? 최근에 오서 쪽에는 쓸만한 여신이 없잖아. 근데 오서한테 안 가잖아. 다시 뚜베한테 가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특별함이 있으면 이런 대단한 그 위에 최상위권 선수들이 한 코치 밑에 다 몰릴 수는 있어. 만약에 내가 앞에 얘기했던 그 알렉세이 야구딘이 타라소바 쪽에 갔는데 뭐가 잘 안 됐어. 개판됐어. 그럼 미신한테 다시 돌아갔을지도 몰라. 그런 거거든. 근데 자,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최연경은 이 네 명을 다 감당할 만큼의 특별한 코치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에휴, 애매하죠. 자, 일단 제가 알기로 윤서진은 최영경 팀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장 뭐 팀을 옮기거나 자시거나 뭐 그럴 여력이 없겠죠. 위서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제대회 뭐 출전권을 따낸 것도 아니고 뭔가가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 나이도 좀 있잖아 이제. 예. 이제 은퇴 이후를 생각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위서영은 슬슬. 자, 그럼 문제가 이 두 명인데 이 두 명 중에서 있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 어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권민솔이에요. 뭔가 대대적인 수정을 가야 되는 게 권민솔이거든. 자, 닦아놓고 풀림 롱했지 러츠 롱했지야. 어느 쪽이 더 심각해? 러츠 롱했지 권민솔이 더 심각하거든. 왜? 기초점이 러츠가 더 높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건 지난 시즌 주니어 과제 플립, 이번 시즌 주니어 과제 룹, 다음 시즌 러츠거든. 차례상 러츠가 과제잖아. 다가오는 차기 주니어 시즌은. 뭐 바로 시니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나이 제한 때문에. 그럼 권민솔은 빠르던 느리던 러츠 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니어에서 몇 년을 썩어야 돼. 속된 말로. 어? 권민솔은 지금 다음 올림픽 때도 못 나가잖아. 권민솔. 다음 올림픽 때 못 나가잖아. 내가 알기로는. 나갈 수 있나? 뭐 설사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년을 주니어에서 썩어야 되는데 그때 다음 시즌하고 또 그 다음 시즌 러츠가 가제가 아마 2번은 돌아올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할 건데? 러츠 고쳐야 되거든? 자, 그렇게 봤을 때 김유재 플립 교정보다 건민설의 러츠 교정이 더 시급해요. 근데 자, 그럼 건민솔 전지적 시점으로 봤을 때 건민솔 전지적 시점 건민솔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팀의 국대가 4명인데 정말 자기의 러츠 교정을 위해서 코치력이 자기에게 집중될 걸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코치의 도움이 필요한 건 건민솔이거든. 이 4명 중에서도. 솔직히 코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선수가 누가 있어? 그런데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옆에 달라붙어 갖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은 러츠 교정이 당장 시급한 건민솔이거든. 근데 이런 입장일 때 건민솔 측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거예요. 코치가 건민솔한테 좀 신경을 써준다 했을 때 다른 선수가 느낄 위화감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4분의 1씩 분산을 한다? 건민솔 측에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연경 팀에서 제대로 된 엣지 교정 사례가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지. 잘된 엣지 교정 사례가 최연경 팀에서 나는 기억나는 게 없거든. 자,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건민솔 전지적 시점이야. 건민솔의 입장에서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자, 건민솔 가장 시급한 건 러츠 교정이야. 자, 그러면 러츠 교정이 성공한 사례를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자, 그럼 첫 번째 최다빈. 그건 아니겠죠. 솔직히. 나는 솔직히 말해서 건민솔 측에서 최다빈의 러츠 교정을 생각하고 뭔가 팀으로 옮긴다? 그럼 난 일단 반대예요. 최다빈의 러츠 교정은 정말 최악의 방법이니까. 그럼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러츠 교정 사례가 국내에선 2가지가 있거든요. 자, 국내에서 비교적 성공한 러츠 교정 사례 선수로 언급하겠습니다. 이혜인, 신지아 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시도한 방법은 달라요. 이혜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검증된 방법이죠. 일본의 시마다 마오도 쓰고 있고 하는 토픽을 극단적으로 낮게 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날이 인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토픽을 하겠다라는 방식이거든요. 다만 제가 이혜인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주니어를 주로 다루다 보니 이혜인의 교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시작 시점을 몰라요. 그래서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코치가 동일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지는 좀 않아. 어찌됐든지 간에 이혜인의 그런 방식이 있고 신지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좀 더 러시아스럽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혜인 같은 경우는 토픽 낮게 들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엣지를 교정하는 것에 집중한 거죠. 어떻게 본다면 좀 더. 것에 집중한 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엣지 자체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엄밀하게. 그럼 신지아 측은 뭐냐면 좀 냉정하게 말하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교정이에요. 이 의미가 달라. 물론 이혜인 측도
점수를 올리고 싶어서 교정을 한 거겠지. 냉정하게는. 그러나 그 교정 방식 자체가 실제 그러니까 이혜인의 교정은 실제 엣지가 아웃 엣지가 되는 상태에서 토픽하겠다가 목적인 교정이고, 신지아의 경우는 엣지 판정이 안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달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있지. 이혜인의 경우는 뭡니까? 회전 부족 위험성. 그럼 그 다음에 신지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이혜인 같은 경우는 파워가 그리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선수가 토픽을 극단적으로 낮게 했다? 이건 당연히 도약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건민솔한테도 나올 수 있어. 건민솔한테도.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건민솔도 파워가 안 좋거든. 좋은 편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러나 엣지를 교정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이 방식이 좀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많은 성공 사례가 있어요. 많은 성공 사례가. 자, 그럼 신재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점진적인 교정이었거든. 시간을 두고. 그럼 건민솔이 신지아가 있는 팀에 와서 신지아가 하던 방식의 교정을 한다면 성공한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최소 1, 2년이 걸려요. 최소 1, 2년. 그런데 자, 건민솔의 입장에서 러츠 교정을 하겠다고 팀을 옮겼는데 1, 2년이 걸리는 교정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애매하다는 거죠. 이런 게. 애매해요.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팀들이 권민소를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확신이 없어요. 왜? 지금 권민솔이 뭔가 팀을 옮긴다고 한다면 러츠 교정하고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아마 알 거야. 이 팀들에서도. 권민솔 러츠 교정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 괜히 받았다가 욕만 먹을 가능성. 어? 아니 최영경 팀에서 국대도 되고 주니어 월드도 나가고 잘했는데 팀을 옮겼더니 뭐 교정도 안 되고 뭐 이래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권민솔의 전지적 시점으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두 팀 정도예요. 이 두 팀 말고는 내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김예림의 러츠 교정? 난 믿음이 안 가거든요, 솔직히. 임은수의 러츠 교정? 그것도 아니었거든, 결과적으로. 그나마 성공 케이스는 이 두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해외로 가든지. 자, 그러면 자, 권민솔 입장에서 팀을 옮긴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팀 쪽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남는다. 남는다고 한다면 아까 여기 예외 사항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처럼 최영경 팀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메리트가 있거나 다른 팀에 가면 최영경 팀만큼은 못 해줘. 뭐 이런 게 있거나 그게 아니면 권민솔이 옮겨갈 팀을 찾아내질 못했거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야기의 앞부분은 상당 부분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했고 뒤로 올수록 뭡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내용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뭐 야구디느나 플로셴코 관련된 얘기는 과거의 이야기들이니까 비교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뚜베리제 얘기서부터는 저의 평가가 들어간 이야기고 메덱과 오서가 맞지 않아서 다시 뚜베 쪽으로 갔다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메덱이 오서에게 가서 대회를 참가했을 때 봤을 때 쇼트에서 스피드업을 했어요. 그랬다가 메덱이 그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 점프를 막 실패하거든요. 그러면 프리를 들어가면 다시 스피드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 박자대로 해서 점프를 어느 정도 뛰어내고 뭐 메달을 따. 근데 이거 반복이었어. 쇼트 때는 다시
좀 스피드업을 하려다가 프리에선 다시 스피드 다운을 하고 그런 게 반복이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쇼트와 프리 자체가 스피드를 애초에 설정된 스피드가 다른 거였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쇼트 프리 다 느려져요, 매듭이. 원래 하던 대로. 그걸 보고서 아, 이 선수하고 코치 간에 이게 불화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물론 이런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자, 어, 이렇게 한 팀에 국대 선수가 4명이 뭉쳐 있을 때 이것이 유지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일단 전제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리고 이 중에서 누군가가 떠나려고 한다면 건민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목적은 아마 러츠 교정을 위해서는 좀 집중된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건민솔의 입장에서. 그래서 생각했을 때 국내 팀에서는 이혜인의 그 교정과 신지아의 교정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거예요. 장단점이 있다. 예. 아, 머리가 아프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연기 보고 연기 잘해 점프 좋았어 이러고 박수치고 그죠? 예? 그냥 국뽕 스타일의 유튜버들 영상이나 보면서 우리 애들이 뭐 러시아 애들보다 뭐 점프질은 더 좋네 해서 어? 저 러시아 애들 약국 뭐 이런 약국 이야기나 하면서 그런 피겨 영상을 보면야 좋겠지.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건민솔이라면 남을 건가요? 떠날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자, 그리고 떠난다면 어떤 쪽으로 갈 건가요? 뭐, 이거는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건민솔의 케이스도 로츠 교정에 성공하는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항상 얘기하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어떠했던 사례가 없다. 근데 그 사례를 만들어내는 선수는요. 대부분 보통의 선수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뭔가 특별함이 있는 선수들이 그 없던 사례를 만들어내거든요. 건민솔이 그 없던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그 자체가 건민솔이 뭔가 특별하다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한국에 특별한 선수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게 제가 싫을 이유가 없죠. 거듭 얘기하지만 건민설의 노출 교정은 그냥 발목 꺾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돼봤자 최다민이에요. 냉정하게. 최다빈의 러츠 교정이 뭐 굉장히 성공적인 걸로 보입니까? 그 발목 꺾어서 어거지로 트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건민솔의 러츠 교정은 뭐 진짜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